자, 절대값 함수 개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절대값 함수는 이제 수원 또는 수투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제 수원, 수투 연습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총 3개, 이 3개의 그림을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맨 위에 있는 그림 좀 익숙하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그림은 연습을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을 바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y는 절대값 fx. 자,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2차 함수로 그려볼까요? 여기가 y는 fx라고 생각을 하고, 자, 편의상 x축을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y는 절대값 fx 그림 어떻게 그리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즉 x축 대칭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최종적인 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x축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주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취해서 끄집어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겠죠? 자, 이런 그림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3차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y는 fx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x축이 되면 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 친구가 바로 절대값 fx 그림이 바로 될 거예요. 자,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제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y는 절대값 fx k라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로 훈련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고 편의상 x축을 이 아래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빼기 k가 있죠. 이 빼기 k는 이 정도의 값으로 이 친구가 y는 k가 되게끔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절대값 함수를 그릴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린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 자,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안에 있는 그림을 먼저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y는 fx였어. 그러면 fx 빼기 k라는 것은 이 y는 fx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내린다라는 표현을, 즉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는 k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 자체가 k가 될 거고, 즉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fx-k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이 최종적으로 이런 y는 절대값 fx-k 그림이 되겠네요. 자, 되셨죠? 자,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건데 대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y는 fx 그림을 먼저 그리고 또는 문제에서 주어지고 이제 y는 k라는 그림을 그려서 평행이동을 한 후에 끄집어 올렸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포물선이 2개 이상 나오고 있죠. 물론 우리는 칠판에서 선생님들은 칠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색깔 분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지 않겠지만 우리 학생들 실전에서는 연습장에 그림을 막 그리다 보면 하나의 전pe 평면에 2개 이상의 그림이 이렇게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그림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해볼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그림을 원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 그림에서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야.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그림 y는 fx-k를 그릴 건데 결국은 이것은 y축 방향으로 k만큼 내린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왜? 여기가 바로 이 높이가 k였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 그림을 k만큼 내리지 말고 여기 있는 x축을 k만큼 올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x축을 일로 옮긴다는 표현을 쓰면은 자, 이 친구, 이 가로선이
바로 x축이 된다. 더 이상 y는 k가 아니고 x축이 된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친구는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x축이기 때문에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최종적인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더라. 자, 이렇게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아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조금 더 그리기도 편하고 덜 헷갈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3차 이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런 그림이 있다. y는 fx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y는 4라고 해볼까요?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4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자 x축의 위치를 찾아본다는 게 아니에요. 자, y는 4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제부터는 y는 4라는 이 가로선을 x축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x축 아래에 있는 그림을 끄집어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바로 그린다면 이제 이 노란 그림 자체가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4의 그림이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되시겠죠?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 이런 그림이 있다. 자, 이 친구가 y는 fx라고 해볼까요?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라고 했어. 자, 이 절대값 fx 더하기 4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어.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가로선은 뭘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가로선은 바로 y는 마이너스 4라는 선이 되겠죠. 자, 편의상 여기가 y는 마이너스 4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라는 그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 가로선을 그었다면 다시 이 그림이라는 것은 이 가로선을 무슨 축으로 바꾼다? 그렇죠? x축으로 바꾸고 다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끄집어 올려서 최종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자, 칠판 한번 지우고 다시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림 한번 해볼게요.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k 더하기 k 그림. 좀 독특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학교 내신에서는 이따금씩 활용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그림 자체는 이렇게 y는 fx 그림. 자, 이차 함수를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 상태에서 x축을 이렇게 아래로 두고 y는 k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까 이 그림을 설명을 했잖아.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k 그림은 이 친구를 무슨 축으로 바꾸자? 그렇죠. x축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친구를 x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이 y는 k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럼 이 그림은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k 이 그림이 될 겁니다. 자, 되셨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뭘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k 다시 y축 방향 k만큼 다시 올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k라는 것은 바로 이 높이가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이 함수에서의 x축은 바로 이 노란 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k만큼 올리라는 얘기는 이 그림 자체를 다시 k만큼 다 올리시면 되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로선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x축을 k만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가 x축이었는데 다시 x축을 내린다는 표현은 이 길이가 k이기 때문에 x축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자, 여기가 x축이 되고 비로소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이렇게 절대값 fx
빼기 k에다가 다시 더하기 k를 한 이 그림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좀 연습을 해본다면 자, 이런 3차함수를 생각해 볼까요? y는 fx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고 싶은 것을 y는 fx 더하기 4 빼기 4.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조금 변형이 어렵게 됐습니다. 왜? 여기 빼기 4 더하기 4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절대값 안이 더하기고 절대값 바깥이 빼기 4로 만들어 봤어요. 왜? k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은 k가 음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y는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을 y는 마이너스 4라고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4를 찾았다. 그러면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 함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야. 아까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x축을 여기다 만들고 다시 x축에서 올리고 여기 있던 x축을 다시 내리고 이런 설명을 한 것뿐이지. 사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제 이 함수를 바로 그릴 수도 있는 연습을 이제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한번 해본다면 이제 x축의 위치를 찾으란 얘기가 아니야. 물론 찾을 수도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으니까 x축은 조금 더 위에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 그림의 특징이라는 것은 x축의 위치는 가만히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x축의 위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y는 마이너스 4라는 그림을 찾아서 이 부분을 아래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리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이 노란 함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되셨나요? 실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따금씩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런 문제를 자이스토리 문제 풀면서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사실 여기서 숫자로 나오지만 우리 친구들 이해 편하게 하기 위해서 2K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k보다 작을 때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gx의 그림을 그린다거나 gx의 그림을 이용해서 뭐 문제를 풀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여기에서 fx의 뭐 그림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fx는 주어질 거고요. 이제 우리는 gx라는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면 편의상 이 부분이 y는 k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함수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눠진 데에서 이 gx의 그림은 fx가 k보다 큰 쪽에서는 그대로 fx를 그대로 살려주면 되고 fx가 k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런 함수를 그려줘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함수는 또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자, 사실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한번 연습하고 자, 이렇게 식으로 한번 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림은 바로 이 그림과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맨 처음부터 gx라는 그림을 절대값 fx 마이너스 k 더하기 k라는 함수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 예전부터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절대값을 나눠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0이 되는 기점으로 함수를 나눠서 표현한다는 것은 k가 fx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k가 fx보다 클 때로 나눠서 절대값을 풀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 fx가 k보다 클 때의 gx라는 것은 절대값이 그냥 나오니까 k 날라가고 fx가 될 거고요. fx가 k보다 작다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돼서 2k가 되고 마이너스 fx가 되겠네요. 자,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즉, 문제에서 이러한 gx를 그려주세요 라는 말은 그냥 이 그림을 다시 그려주세요 라는 거야.
물론 이거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딱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바로 그리면 되겠죠. 자, 다시 x축 찾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가 y는 k가 되고 y는 k 가로선에 대해서 아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끄집어 올리게 된다면 바로 이 그림 자체가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k 더하기 k 그림이 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이 그림으로도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올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우리는 2k-fx가 주어졌을 때 이런 그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즉, 여기가 6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가로선을 찾아야 될까? 그렇죠? y는 3이라는 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니? 되셨어요? 됐어? 자, 추가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야, 결국은. 우리 이 함수라는 것은 여전히 그냥 y는 fx 그림일 거고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하향 함수. 이 함수라는 것의 특징을 보면 우리 이거 두 개 한번 더 해볼까? 이거 두 개 더 하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면 즉 함수값 두 개를 더하고 반으로 나누니 계속 3이라는 값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즉 이 두 함수는 y는 3이라는 선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다 이 말이야. 이해가셨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fx가 크면은 그대로 fx가 작으면은 다시 끄집어 올리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꼴을 확인하는 거. 여기에 2k를 바로 생각을 해서 y는 3이라는 가로선을 끌 수 있는 거. 또는 이 그림 자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fx를 활용해서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훈련이 좀 확실하게 돼야지만 즉 지금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기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개념을 활용한다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 과정을 많이 해봐야지만 실전에서 마치 자기의 것처럼 이 그림을 바로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되겠죠? 복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우리 약속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